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올해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꼭 합격하자. 자, 오늘은 기본서가 나왔네요, 그죠? 저도 오늘 책을 처음 받았어요. 자, 첫 스타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17쪽부터. 자, 17쪽부터. 자, 우리는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공법이 있고 뭐가 있다? 중개사법. 중개사법. 그 다음 공시 및 세법. 같은 과목이죠?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배울 뿐이다. 저는 2차니까 과목은 알아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문항수는 40개. 40개. 이게 공시가 몇 개예요? 24개. 그 다음 세법은 16개. 세법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뭐다? 공법이에요.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나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전력 과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무조건 막 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는.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 수강생의 80% 이상은 중개사법을 전력 과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뭐다? 중개사법 하는 거예요. 공법은 60점 맞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나 50점은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중개사법은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80점. 그건 합격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를 포기할 일이 없어요. 중개사법만 잘하면은. 그럼 나머지는 뭐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공시법 뭐다? 50점. 그럼 몇 점 남아요? 10점 남네. 그럼 이것도 60점. 뭐 60점만 맞으면 된다고요. 합쳐서.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뭐다? 중개사법이다. 이게 80점 이상이 나와야 2차에 대부분 합격한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공법이 자신 있으면 공법을 전략 과목으로 잡고 나는 공시세법이 자신 있다. 그럼 공시세법을 전략 과목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차 이해를 중점적으로 틈날 때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점수가 나와야 돼요. 어떠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분들은 뭐다? 틈날 때마다 중개사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합격한다고요. 자, 오늘은 무슨 시간이다? 무슨 시간이에요? 부동산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이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가 있다? 한 장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1, 2월 프린트예요. 지난 프린트는 찢어버려도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1, 2월. 그래서 1, 2월부터는 개정된 세법으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다? 1, 2월 프린트. 그럼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두 개 뒤에 보면 과세요건 쭉 나와 있죠? 과세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는 과세대상, 두 번째는 뭐다? 납세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렇게 11월, 12월이랑 다르다고요. 그래서 11월, 12월 거는 필요 없다. 이거 한 장짜리 1, 2월 동안 이제 보는 거네요. 자, 우리 뭐 배운다고요? 세법, 세금에 관한 법.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우는 거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법, 세법을 배운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세법에서는 토지, 건축물. 뭐 상가도 부동산이죠? 아파트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만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뭐다? 부동산을 어떻게 할 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 이걸 배우게 되는 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세법 용어, 취득, 보유, 양도. 사후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고, 가지고, 팔고. 그러나 이번 정부는 뭐다? 사지도 못해. 세금 무서워서 다주택자는 팔지도 못해. 막 7, 80% 뺏어가 버려요. 올해부터.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도 뭐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죠? 좌우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무슨 세금? 취득세를 배웁니다. 그 다음 전세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은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이 취득은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했을 때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네요. 대표적인 거 두 개.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서민들이 매년 뭐를 낸다?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 대표적인 뭐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매년 내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양도, 소득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 사업자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운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매매업자,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두 개. 기초? 자, 그럼 출제 비중을 봐야지. 취득세는 몇 개? 3개. 평균.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 3개. 종부세 몇 개? 하나. 그 다음 양도소득세 5개. 종합소득세 하나. 이렇게 각각. 그래서 공부할 때는 세법도 뭐 위주로 공부한다?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한 문제니까 이렇게 각각 배운다고요. 2개월 동안. 그럼 이게 각각 배우기에 앞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뭐다? 조세, 총론. 전체 내용, 총론, 조세가 뭐예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조달하는 세금. 그래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론. 여기서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온다? 12개가 나온다고요. 참, 몇 문제 나와? 2개. 그럼 토탈 몇 개예요? 16개. 16개. 한번 씌워보면 16개죠? 그래서 우리는 16개 다 맞출 필요가 없어. 목표는 몇 개다? 10개. 그럼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고득점 하는 거예요. 점수가 남아요. 철철. 근데 10개 맞기가 요즘 시험은 만만한 게 아니다. 왜 만만하지 않아? 16문제 중에 6문제는 지문이 길어. 막 지문이 15줄, 16줄 나와. 읽다가 지친다고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6개는 버려. 그럼 10개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목표는 몇 개라고요? 10개. 그래서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고득점 하는 거예요. 고득점. 자, 지금부터 오늘은 뭐를 배운다? 총론 프린트. 총론이에요. 총론. 전체 내용을 배우는 거다. 그럼 전체니까 어렵다 싶다. 어렵지 전체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17쪽 기본서. 자, 일단은 용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일 아래 조세의 개념.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조세는 제일 아래 나왔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적 반대급 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모든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뭐다? 세금의 정의다. 그럼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된다? 세금을 과세할 주체.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밑줄 그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라 그래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 과세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경비 조달 목적이다. 경비.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경비에 쓴다고요. 일반 경비에 쓰는 세금도 있고 특정 경비에 쓰는 세금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뭐가 충족돼야 된다. 세금을 거두려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그리고 밑에 나오시면 자, 쭉 읽어보시고 자 그럼 넘어가면은 18쪽에 나왔어요.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라고요. 넘기면 자 조세의 특징 나왔죠? 그럼 1번 과세 주체는 세금을 과세할 주된 단체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그래서 국가와 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걷어가면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한이 있는 자. 과세 주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두 번째 줄 뭐가 나온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다?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2번. 자, 목적.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재정이 돈이 알아들었나요? 재정 수입이다. 즉 뭐에 충당하는 경우다? 경비에 충당한다는 뜻이에요. 재정 수입. 그래서 수입해서 어디에 사용한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번은 뭐다? 조세는 국민의 4대음으로서 뭐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반대급부가 없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번. 그래서 1번과 4번은 별 딱 붙여야 돼요. 1번, 4번. 자, 4번은 조세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무슨 요건?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이게 조세 법률주의예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과세권을 남용하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니까.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래서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과세 요건은 글씨가 네 글자죠? 몇 개를 얘기한다? 4개. 그래서 1번 까만 거에 별 딱 붙이고 뒤에서 다 배워요.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찾았어요? 까만 거? 뒤에서 다 배워. 자, 그 다음 5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공과금은 세금이다 아니다? 과태료 이런 거 세금이다 아니다? 이런 건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요금. 전기세 하면 틀려요. 물 쓰면 수도요금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쓴 만큼 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는 제재 성격이에요. 세금이 아니다.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세금이 아니다. 자, 그 다음 6번 별 딱 붙여요.
이게 매년 출제되는 거다. 조세는 원칙 뭘로 납부한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금전 납부 원칙. 금전이 뭐예요? 현찰 납부예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럼 밑에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허용하고 있다?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물건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 그럼 잘 들어요. 이거 항상 우리는 몇 개 위주로 배운다? 5개. 5개 이렇게. 5개 위주로. 원칙은 뭘로 납부한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에 따라 뭐를 할 수 있다? 물납과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납. 분할 납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전체 내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안 되고 분할 납부도 안 된다. 둘 다 안 돼요. 그리고 재산세는 둘 다 된다. 그리고 이해는 안 되고 이해만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전체 내용 오늘 총론이니까 강론에서 따로따로 배워요. 전체 내용을 배우는 거다 지금.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왜 둘 다 불가능할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본다고요. 그럼 능력은 뭐다? 금전으로 일시불 납부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시불로 납부하세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납부하는 거죠.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그러나 이 국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 납부.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량하다.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세 가지는 뭐다?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놓고 기초가 뭐다? 6개 국세 지방세로 구분해야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방세. 얘도 지방세, 종부세는 뭐다? 국세야.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세 녀석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이 세 녀석은 어디와 관련이 있어?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양도세, 종합소득세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지. 그래서 세무소는 국가, 국세. 나머지는 시군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지자체. 자,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다? 재산세. 그럼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 국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개 또는 6개죠. 그죠? 물납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이거 지방세잖아. 그럼 국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물납이 되는 거. 상속세. 참고로만 알아둬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물납이 되는 거는 왜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할까요? 죽었으니까. 딱 돌아가셨는데 뭐다? 부동산만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상속세 내야죠? 뭘로? 부동산으로 물납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항상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꼭대기 나왔잖아요. 19조 꼭대기. 자, 지방세에서 물납이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국세는 증여세가 아니라 뭐다? 상속세. 그리고 분할 납부가 되는 거.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그냥 재산세. 알아들었나요?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도 가능하긴 해요. 출제된 적이 없다. 그리고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 쭉 나와 있죠? 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이거 5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답 보여요. 이것만 쉽게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배웠어요. 기초에서 뭐 도시지역분. 그래서 우리가 기초에서 뭐는 배웠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오리지널 재산세도 물납이 되지만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물납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재산세다. 도시지역분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요.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해요? 재산세. 그 부동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세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야. 도시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서 20만 원이야.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된다? 합쳐서 120만 원. 그래서 도시지역분이 나오면 뭐라고 답한다? 재산세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 기출문제 나와 있네. 자,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안 풀더라도 책 안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시간 드릴게 한번 풀어봐요.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잖아요. 재산세가 답이에요. 자, 해설 들어갑니다. 기억은 타이틀이 뭐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세지? 뭐만 가능하다?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그 다음 니은은 종부세도 국세잖아.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둘 다 가능. 그리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는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거지? 이거는 둘 다 불가능해요. 나란히 적는 거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병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거는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거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잖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눈에 익혀야 된다고요.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 시간에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기출문제 중심으로 뭐다?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조세의 분류. 자, 1번 과세, 주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권자. 과세권자.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는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그래서 국세, 국가를 뭐라 그런다? 중앙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국세.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국가가 많이 걷어가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국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죠.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내국세만 알면 된다고요. 알아? 그래서 그 박스를 딱 보면은 세목이 나왔잖아요. 세금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토탈 몇 개요? 몇 개? 13개. 그래서 국세의 종류는 관세 빼고는 13개, 13개. 딱 13개잖아. 씌어보면.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별 딱 붙여. 출제되는 거 소득세. 이게 출제되죠? 법인세 출제 제외. 상속세 출제 제외. 증여세 출제 제외. 자, 아까 배웠잖아. 종합부동산세 별표시.
부가가치세 출제 제외. 그리고 뭐가 있다? 인지세도 별 표시예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인지세야. 계약서 작성할 때 쓰는 세금이 인지 붙이잖아요. 인지세. 이거 부동산 관련이 있다. 그럼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득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인지세. 알아들었죠? 그러나 이런 게 다 국세다. 그 다음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거 목적세 3개 나와 있죠? 교육 관련 교육세, 교통 관련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별표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세금 목적세에서 출제되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또 하나 뭐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 소득세가 뭐예요? 부동산 관련 2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소득세잖아. 종합소득세, 합쳐서 3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득세. 2가지를 합친 거에 앞대가리에 적으라고요. 꼭대기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3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득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간다? 지방세. 자, 밑에 내려와요. 지방세. 자, 지방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6군데잖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면 특광도세.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시군구세. 이거 나눌 줄 알아야 돼요. 3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 도 밑에 뭐가 있다? 시장군수가 있죠? 시장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 자치구청장. 이 구세는 뭐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자치구청장이라고요. 이 동네가 무슨 구예요? 연제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아니다? 연제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장, 자치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는 자치구의 일반구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자치구. 이 시구는 도 밑에 시장군수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괄호에 특별자치도. 밑줄 그어요. 자치도. 특별자치시. 모든 지방세 주인입니다.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라고요. 자치도. 자치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느 동네? 제주도. 자, 제주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 자치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세종시. 세종시. 자, 세종시의 작년에 아파트가 33평이 얼마였죠? 3억에서 4억이었어요. 지금 얼마가? 10억 넘어가요. 자, 그럼 오른쪽 박스 보라고요. 21쪽. 그래서 지방세 체계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정리하면 된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요애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세라고 얘기를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를 줄여서 도세.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세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구세.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이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보시면 특광도세만 구분하면 돼요. 엄청 이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 그럼 취득세는 뭐다?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그래서 취득세 박스에 별 딱 붙여요. 취득세. 그럼 부산에서 취득세 주인은 누구야? 광역시장. 거기 적혀 있잖아. 도지역에서는 뭐다? 도지사가 주인이다. 양쪽에 나와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 양쪽에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아니라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뭐다?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찾아야 돼.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죠? 있어 없어? 없잖아. 구 밑에 있잖아. 등록면허세, 구세야. 자치구. 도지역에서는 뭐다? 도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양쪽에 있어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간다고요. 구세. 그 다음 재산세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뭐다? 재산세는 도지역에서는 뭐다?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뭐다? 구세. 그래서 재산세는 도세라 그러면 안 돼요. 도 밑에 뭐가 있다? 시군세. 재산세 지켜 있잖아요.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다? 구세. 양쪽에 다 펼쳐 있죠? 이게 기초요. 몇 번 출제됐다? 3번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특광,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걷는 게 뭐다?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권한이 많은 자, 권한이 큰 자가 걷어간다. 즉 힘센 자가. 그래서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가 걷어가요. 힘센 자가 누구야? 특광도지사지.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찔끔찔끔 들어오지. 권한이 적은 자. 누가 걷어가? 시군구. 무대뽀로 외우면 안 돼요. 재산세는 찔끔찔끔 들어오잖아요. 취득세는 한 방에 완창 들어와. 그래서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뭐다? 자치구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양다리 걸쳐 있다. 도세, 구세.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재산세는 힘이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구.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 등록면허세 등.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라? 필요하다. 도구. 등 긁을 때 도구. 집에 가서 효자손이 보이면 등록면허세, 도구세를 기억해야 돼요. 도구 필요하잖아. 등 긁을 때. 등 하면 도구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밑에 21쪽 별 딱 붙이고 기본적인 거 딱 나왔잖아요. 박스, 취득세. 취득세만 동그라미 쳐. 자, 취득세. 찌찌찌. 이거 나머지도 다 이거 뭐야? 지방세 장관. 지로 시작하는 거는 국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세다. 다 힘이 센 자. 특광도세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지. 제일 아래. 도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시군구세. 시군구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는 뭐다? 시군구세예요. 힘이 약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부산광역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죠? 부산광역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주인이 누구야? 부산은 광역시장. 재산세 주인은 구청장. 구청장이야. 그리고 부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그럼 부산은 등록면허세 주인이 누구야? 구세. 구세가 되는 거예요. 구세 등록면허세는 경상남도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도세. 자, 그럼 여기 구는 자치구죠? 근데 서울은 뭐라 그래요? 서울은 특별시세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도 원칙은 구세지 25개 구. 그러나 서울은 서울특별시장과 무슨 과세한다? 공동과세한다. 50%씩. 그러니까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재산세. 서울은 특별시라 그러지? 서울은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50%씩 공동으로 걷어가요. 이것만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왜 50%씩 공동으로 걷어갈까요? 걷어간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게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요. 자, 그럼 여기 딱 보면 그럼 뭐야? 자, 첫 번째 출제는 도세가 아닌 게 뭐가 답이야? 도세가 아닌 게 뭐가 답이야? 도세가 아닌 게 뭐가 답이냐고요? 재산세.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도세가 아닌 게 뭐가 답이다? 재산세. 그럼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가 답이지. 아,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도세가 아닌 건 재산세가 답이고,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등록면허세가 답이잖아요. 그럼 셋 중에 하나 갖고 답을 만들어요. 자, 꼭대기 문제 한번 풀어봐요. 나머지는 곁다리 해놓은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고요. 22쪽 꼭대기. 자, 뭐를 물어봐? 특별시세가 아닌 거 뭐가 답이야? 등록면허세. 답이 몇 번? 5번.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특광, 도세, 특별시세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특별시세야.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라 그랬어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알아들었어요? 아, 여기 봐. 이거 세 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서 아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23쪽. 자, 23쪽 보면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통세.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게 뭐다? 목적세.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사용 목적에 따라. 그래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이 뭐다? 목적세.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게 뭐다? 보통세다. 그래서 꼭대기 일반적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보통세다. 그럼 이 5개 뭐예요? 5개. 보통세야. 보통세라고요. 보통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목적세. 목적세만 알면 되잖아. 그럼 목적세는 뭐다?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세는 뭐다? 다른 용도는 못 써. 정해진 용도에만 쓰는 거다. 토탈 몇 개? 5개. 그래서 목적세는 5개예요. 5개라고요. 그래서 항상 세금은 뭐와 뭘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국세, 지방세로 반드시 기본하는 게 기본이에요. 국세, 지방세로 구분해야 된다. 그럼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개? 3개. 지방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개다? 2개. 딱 박스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계 밑에 박스 별 딱 붙이고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그 다음 교통에너지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뭔지는 모르지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이나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만 사용하라. 결국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세 나왔네. 지방세는 두 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뭐다? 지방교육세. 이거 개정법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이란 단어가 나와요. 소방.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빨간 불 자동차가 들어가면 그거 어떤 돈으로 샀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리고 특정자원 특정시설분은 출제제외. 우리는 뭐만 출제된다? 소방분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개정됐는데 시행은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종류는 몇 개라고? 세 개. 그 중에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소방분만 출제되는 거예요.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그럼 우리가 목적세는 토탈 몇 개다? 5개. 농, 교. 순서는 관계없어.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뭐만 알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지방세는 둘 다 기억해야 돼요. 5개 중에. 두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나 토탈 5개예요. 일명 오목이잖아. 5개 오목. 오목 종류가 5개.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만 출제된다? 소방분. 발음 잘해요. 서방분이 아니라 소방분이요. 소방분.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뭐가 따라서 나와? 지방교육세. 뭐가 따라서 나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게 서방분이야. 소방분. 알아들었어요? 재산세 내보신 분들은.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다 필요 없고요. 강론에서 다 배워요. 자,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넘어가요. 26페이지. 나머지는 강론에서 다 배워요. 자, 총론에서 두 번째 큰 타이틀은 뭐다?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눈다. 26페이지 봤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뭐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거둘 수 있는 독립세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세금을 독립세요. 독립세. 26페이지. 그리고 독립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독립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는 독립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돈이 부족해. 항상 법을 만들어서 독립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붙여서 내는 세금. 그럼 사후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사후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지. 부가가치세 10% 따라오겠잖아. 여러분들이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면 영수증 속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따로 걷는 거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가액에 포함해서 내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는 독립세예요. 이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다. 여기서 부가세는 줄임말이 아니에요. 독립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그럼 이제 26페이지 제일 밑에 7번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독자적인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즉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이에 해당한다.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부분 독립세다. 그럼 이제 부가세 이름을 알아야죠? 꼭대기. 부가세. 자, 꼭대기 오른쪽.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과하여 붙여서 그럼 국세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있고 지방세는 뭐다? 지방교육세가 있다. 역시 국세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지방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있죠. 국세.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것은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요. 자, 부가세는 원래가 몇 개다? 3개야.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꼭대기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종에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자, 출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농어촌 특별세 나와 있죠?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그리고 농특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농특세는 3가지로 줄여야지. 국세. 그 다음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 동시에 충족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세 똑같잖아. 지방교육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 다음 목적세는 똑같지? 부가세 똑같잖아. 그럼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가 답이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국세, 앤드 목적세, 앤드 부가세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두 번째 지방세, 앤드 목적세, 앤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답이에요. 자, 한 장짜리 한번 꺼내봐요. 자, 첫 번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핵심 정리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세법을 잘 하려면 이 한 장짜리 프린트를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오늘을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이 프린트예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 타이틀이 뭐다? 조세 총론이네요. 자,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지방세, 국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옆에 하나 적는다면 뭐를 적고 싶어? 종합소득세 6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옆에 종합소득세를 적으라고요. 그래서 5번, 6번을 합쳐서 3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득세. 이렇게. 자, 첫 번째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3번에서 도시지역부는 뭐다? 재산세에 포함해요. 3번에. 제가 왜 이걸 할까요? 한 장 나눠주고 지난달 보니까 안 봐. 아예 갖고 오질 않아. 나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오늘 하는 거예요. 계속 갖고 다니라고요, 이거. 그 다음 물납부, 날납부 두 번째.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안 돼.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부득이 하니까 둘 다 가능해. 그리고 국세는 뭐는 안 된다? 물납은 안 되지만 4번, 5번, 6번은 뭐는 된다? 분납은 된다. 물납, 분할납부, 불가능 여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자, 그 다음 과세권자,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세금이 어디에서 걷어간다? 소재지. 주소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힘센 자,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 양다리 걸쳐 있죠? 그리고 재산세는 소재지 어디로 간다? 시군구. 그래서 납세지는 항상 주소지가 아니라 원칙이 소재지로 걷어가는 세금의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단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서 걷어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이라고요. 항상 국세는 소득세 어디 내는 거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가요. 그래서 지방세는 소재지 지자체가 걷어가고 4번, 5번, 6번은 주소지 관할 누가 걷어간다? 세무서가 걷어간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뭐 배웠다? 부가세. 부가세 배웠잖아. 그럼 이게 독립세지? 독립세에 함께 납부하는 세금, 따라다니는 세금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아까 부가세 두 개. 내용은 이따 배우고. 내용은 이따 배우자고요. 자, 그리고 활동 단계. 이거 배웠잖아. 활동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취득 단계.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지? 양도 단계. 그럼 여기 6번 적었잖아.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양도 단계. 양다리 걸쳐 있어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야? 양도 단계야.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단계야. 없는 거는 적어 놓으라고요. 말똥말똥 쳐다보지만 말고요. 적어야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거 6번 다 남들은 이거 옆에 종합소득세를 적었는데 지금 이걸 찾고 있어. 어디에 붙어 있나 지금. 왜 보유해요? 임대하잖아. 임대하면 사업자죠? 임대는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임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고요.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임대사업하죠? 사업자니까 매년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 누가 팔어? 매매업자가. 매매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그러다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업자가 아닌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매매업자, 사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자, 또 설명해요. 뒤에서. 자, 그 다음 밑에 뭐 배웠어? 부가세, 목적세, 경기세 배웠잖아. 배운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방교육세. 지자로 시작한 거는 지방교육세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목적세야. 목적세. 그리고 본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야. 그리고 국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세야. 이게 세 개 기초야. 지방세 앤드 목적세 앤드 부가세. 그리고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는 참고고.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배웠지? 이것도 알아잖아. 국세. 국세잖아. 앤드 목적세 앤드 부가세. 세 개.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만 나온다? 이 소방분이야. 소방분.
가운데 소방분이라고 나왔잖아. 소방분만 출제돼요. 자원이나 시설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야. 그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지? 뭐라 그래요?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야.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지니까 뭐다? 지방세, and 목적세, and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조세. 지금 모르면 이제 강론에서 나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니까 지방세.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죠? 목적세,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병기세. 고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를 할 수 없다? 물납. 뭐를 할 수 없어? 분할납부 할 수 없다. 한 번 출제됐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배웠네요. 여기까지 배웠죠? 자, 그 다음 뒷장 보라고요. 뒷장. 이제 뭐 배웠어요? 뒷장 타이틀이 뭐야? 과세 요건 및 납세 절차죠? 뒷장 봤어요?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개야.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4가지가 충족돼야 세금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세목별로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과세 요건 그리고 뭐가 있다? 납세 절차. 납세 절차 쭉 나오죠? 납세 절차는 어디에 나와 있어? 밑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프린트는 뭐다? 50점짜리 프린트예요. 그래서 1, 2월 달은 뭐다? 이해를 여러분들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 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3, 4월 달은 뭐다?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업된 프린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하신 분들은 기초 정리됐어요. 안 하신 분들도 오늘부터만 잘하면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